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. 여성을 꽃에 비유하고 이제 여성은 꽃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말하죠. 여성은 왜 꽃인가? 사람들은 그 여성의 아름다움과 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거. 그 역사 유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계 어느 나라,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 이제 그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꽃을 선물하죠. 그러면 여자들이 그 굉장히 기뻐합니다. 뭐 이렇게 행복스러워하죠.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한테 꽃을 선물하면 그 북한의 그 리분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대표적 노래가 여성은 꽃이라네. 자,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. 그 연변 종족 사회는 뭐 북한이 영향받아 그런지 이 38분여절 어때 굉장히 그 중시합니다. 그 남자들도 이제 38분여절 핑계를 대고 뭐 일주일 내내 뭐 취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성들 같이 이제 뭐 즐겁게 이제 지내죠. 근데 그 연변의 어떤 그 종족 그 문인들은 이 38절을 갖다가 무슨 여신절이라고 그래요. 여신절.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주장을 보면 그 여신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여성이 없으면 뭐 영웅도 없고 뭐 여성이 없으면 무슨 대통령도 없고 무슨 여성이 없으면 무슨 것도 없고 저는 이거 바보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해요. 여성은 무슨 참여도 그 분수가 있지 무슨 뭐 여자가 없으면 무슨 대통령 여자가 없으면 인류 사회가 없는 거지 무슨 뭐 여자 없으면 뭐 영웅이 없고 자. 그 동물 세계에 보면 뭐 수컷 암컷이 그래 뭐 새끼 낳고 뭐 인간 사회에도 남녀가 무슨 만나서 그래 그 아이를 낳는 그 자연 현상이지 그 무슨 뭐 여자 없으면 무슨 뭐 영웅도 없고 대통령 그래서 뭐 여신절이다 뭐 여자들 신이 여자들 뭐 그 무슨 그 대통령 못 낳고 뭐 영웅 안 낳으면 그 신이 아니에요. 말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그 과분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건 뭐 본인들 자유겠고 그 우리 원시 인류는 처음에 그 먹거리가 뭐였냐 열매였습니다. 산에서 이제 그 과일 따먹고 이제 생계를 유지했죠.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? 채집 시대라고 그래요. 거기다 병행해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먹는 그거 수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렵 채집 시대라고 그래요. 그러면 그 열매는 어디서 오나요? 꽃에서 오죠. 꽃이 열매를 맺죠. 그래서 그 대부분 그 열매들 보면 이 복숭아라든지 뭐 살구라든지 앵두, 사과, 배 등등이 이런 그 열매들은 외형상 생리 구조가 여성을 닮았다고 그래요. 이 사과 대표적인 이 사과의 그림 보면 여성의 그 생리 구조가 외형상에 닮았다 그래요. 여기 대해서 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꽃이 열매를 맺는 여기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중히 간직했죠. 그래서 그 여성을 꽃에 비유하고 여성이 꽃을 상징하고 꽃이 뭐 여성 상징 이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. 그건 원시 시대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왔어요. 그러면 원시 시대의 여성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?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들의 아름다움이었을까?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 중국의 대표적인 그 여신이가 서왕모인데 서왕모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. 이 서왕모의 모습이 어떠냐? 뭐 얼굴은 이렇게 떡함지만큼 크고 그 얼굴 형상이 표범처럼 그래서 사납게 생기고 뭐 팔다리는 코끼리 같고 그 다음에 몸매는 뭐 집채 같은 바위 같고 한 번 소리 지르면 이제 전지가 진동했다고 그래요. 이런 여자가 무슨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느 날이 잣대로 보는 시각이고 그 시대에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겠죠. 자, 그래서 이 여성상에 대한 평가도 시대마다 다릅니다.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서양의 그 여신이 비너스죠. 비너스. 이 비너스의 그 초기 모습은 어떠했냐? 이것이 비너스 모습입니다. 오늘날의 그 사람들은 그 비너스가 굉장히 그 모델처럼 몸매가 뭐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비너스의 모습이라는 거죠.
이 뭐야? 풍만하게. 가령 뭐 이렇게 날씬하게 생겨도 여기 배하고 가슴은 이렇게 뚱뚱하게, 이렇게 뚱뚱하게. 이것이 비너스의 초기 모습입니다. 자, 그 시대에 오늘날의 잣대를 보면 이 모델 같은 이 여성이상은, 이 모델 같은 이 여성이상은 지금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그 시대에서는 이 죽음의 여신입니다. 죽음의 여신. 이렇게 말라빠진 여자는 여자 취급 못 받는 거지. 자, 그래서 이 시대마다 그 모습이 다른데, 그 비너스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역할도 달라집니다. 무슨 얘기냐면, 그 초기에 비너스는 서왕모처럼 그런 뭐 풍만한 뭐 어떤 이런 모습이었고, 그 다음에 뭐 기생을 찬미하고 기생을 찬양하고 이런 시대에 들어와서는 또 비너스는 그 창기 기생 창기라고 창기 대표적 인물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인류가 북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정조가 강구된 사회에 진입하면서 비너스는 또 뭐냐? 정조를 지켜내는 여신으로 또 변모합니다. 이렇게 시대마다 바뀝니다. 자,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동물 세계를 보면 그 장기와 꿩, 그 다음에 수소와 암소, 그 다음에 수탉과 암탉, 뭐 이렇게 그 비교해 보면 수컷이 훨씬 아름답죠. 외행상. 자, 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간도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멋있고 그렇습니다. 만약에 그 남자 여자 같은 나이 돼서 뭐 60, 70, 80 이렇게 들어왔다. 그러면 아예 그 여성분들은 왕창 깨지고 그 남자들은 계속 그 어떤 그런 남자들 모습을 갖고 있고, 그래서 이게 생리상에서 본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처음에 화장한 것은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었습니다. 남자들을 화장하기 시작했어요. 무슨 이야기냐면 원시 시대에 그 성관계에 있어서 선택권은 여자들한테 있었어요. 가령 남자가 어느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. 근데 여자가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뭐 강제, 강간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고, 그래서 유리한 방법이 뭐냐?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.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어디나 춤을 춥니다. 춤추고 노래하고. 그래서 그 춤추고 노래하면 연예인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을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? 자, 이것이 그 남자들의 화장 모습인데, 자, 여기 잘 보세요. 이것이 다리가 세 개죠. 다섯 사람이 다리가 세 개죠. 무슨 뜻이냐? 남자들이 그 성기를 세 번째 다리라고 표현하죠. 이것이 곧바로 그것입니다.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 나서서 춤추고 노래할 때면 자기 그 세 번째 다리를 포장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매력 있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다리가 세 개인데 세 번째 다리는 남자의 성기다.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게 뭐냐? 이 삼조고예요. 삼조고. 다리 세 개인 까마귀. 자, 그 한국에서는 이 삼조고에 대해서 무슨 뭐 마한, 징한, 변한, 무슨 어떻고,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 무슨 어떻고, 무슨 삼신이 어떻고, 무슨 뭐 굉장히 무슨 뭐 이렇게 뭐 당군 이야기 천부경 뭐 세계 무슨 어쩌고 그렇게 뭐 거창하게 이제 보는데,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채도, 채색그림 그걸 보면 처음에 등장한 건 2조고입니다. 다리가 두 개. 그러다가 이제 3조고. 그건 뭐냐? 다리가 두 개, 그 까마귀가 등장하는 것은 목의 시대를 상징하고, 까마귀 다리가 세 개 등장한 것은 북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3조고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. 이런 의미. 무슨 뭐 거기다 거창하게 무슨 뭐 한국 학자들은 여기다 뭐 별나게 다 포장하는데, 좀 이게 인류 문화 역사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. 예. 자, 그래서 그 남자들이 화장하고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 하다가 이제 북의 시대에 들어온 거죠. 북의 시대에 들어와서 남자들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관계 선택권도 이제 남자들께 많이 달렸죠. 그래서 여자들은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.
그러면 여자들 남자들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겠죠.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 화장하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런데 북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이제 그 농경 문화죠. 그 농경 문화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뭐냐? 여자들의 역할은 일꾼을 생산하는 겁니다. 일꾼을 생산하는. 농경 문화에서 일꾼이 없으면 굶어 죽겠죠. 그래서 그 일꾼은 뭐냐?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라는. 그래서 옛날에 아들 그렇게, 예? 뭐, 여자는 일곱 여덟 낳아도 다 필요 없고, 계속 아들만 낳아야 돼. 그래서 그 시대에, 유교, 그 공자 유교였죠. 그 유교의 이념 가운데 이런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자들께 씌운 프레임. 남자들은 한 가지 악도 없고, 여자들한테 7가지나 씌웠어요. 그 7가지 봅시다. 뭐, 시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것, 그 다음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, 음란한 행위가 있는 것, 질투. 질투란 뭐냐? 남편이 첩을 들여도 본댁이 이제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악질하게 나쁜 병 있는 것, 구설하는 건 뭐냐? 말이 많은 여자. 우리 전통시대에 말 많은 여자를 가장거리 했어요. 그 다음에 뭐 도덕 행위가 있는 것, 도둑질하는 것. 자, 이런데 여기서 자녀가 없다는 건 뭐냐? 여자애를 열을 낳아도 그건 자녀가 없는 거예요. 무자로 취급합니다. 자녀가 없다. 남자아이를 생산해야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남자아이를 생산 못하면 어떻게 되나? 그는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다. 두 번째에 속하죠. 그렇게 중시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자의 임무는 남자아이를 생산하고 뿐만 아니라 남자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. 이것이 여자들의 의미였습니다. 자, 우리 그 전통시대, 아니 뭐 전통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그랬죠.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령 그 남자가 결혼할 상대 뭐 여자를 이제 집에 데려옵니다. 그러면 시댁 부모들이 그 여자를 보는 게 외형상, 뭐 이 여자 무슨 모델처럼 아름답고 무슨 그런 거 안 봅니다. 얼굴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. 그냥 몸매가 좀 풍만한, 가슴이 크고 뭐 엉덩이가 팡팡하고,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대를 잘 이어주고, 그것이 며느리를 드리는 목적이에요. 예. 요즘엔 뭐 여자들 결혼하는 게 무슨 개인이 행복이었대. 그 시대에는 뭐 그 여자들 개인이 행복이라는 게 없습니다. 그런 걸 추구할 그런 환경도 아니고, 여자는 오로지 시댁에 시집가면 그 집에 후대를 번성케 해야 되는, 그것이 여자의 의무였다. 자, 그렇게 말하면 여성은 그 자녀 생산 도구인 거죠.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. 자, 결론을 말씀드리자면, 꽃은 열매를 맺죠. 여성은 아이를 낳죠. 그러니까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? 꽃이 열매를 생산한다고 그래요. 여성이 아이 낳는 건 뭐냐? 여성이 아이를 생산한다고 그래요.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생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아이 낳는 것이 생산한다고 그래요. 예. 자, 그러면 이 꽃이 열매를 생산하고 여성이 아이를 생산하는 그 동일한 생산성 때문에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겁니다. 여성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는 건 동일한 생산성 때문에 여성과 꽃을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. 그것이 이제 본질입니다. 예. 그것이 생산성이 본질이다. 아름다운 것이 본질이 아니고,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유튜브 시작해서 몇 달 지나는데, 시청자분들이 이런저런 요청을 합니다. 이런 내용으로 저런 주제로 이제 뭐 방송했으면 좋겠다.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, 그 가운데서 한국의 그 태극기 부대는 왜 미국의 성조기에 열광할까? 뭐 태극기 부대라면 그냥 한국의 깃발 태극기만 들고 나오면 되겠는데, 왜 미국의 성조기를 굳이 뭐 들고 나와서 그렇게 막 흔들면 난리 피우냐?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